안녕하세요, 강함성입니다. 프로토 2회차 5일 NBA 분석 5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클리블랜드 대 멤피스가 브루클린 원정에서도 잡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연승을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데리어스 갈란드가 복귀한 클리블랜드를 만났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또 득점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아이자 오코로나 제디 오스만이 빠져 있고, 좀 핸들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존 론도가 이제 클리블랜드로 넘어왔잖아요. 사실 론도 같은 경우도 클블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레이커스 분석 때는 뭐 쓰레기 취급을 했었는데, 이 빅맨 왕국인 클리블랜드에서는 론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패스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좋은 영입이라고, 좋은 트레이드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멤피스는 사실 오늘 경기는 진짜 뭐 거의 자모란트나 데스몬드 베인의 활약이 슛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예요. 왜냐면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뭐 자책주의 인사이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멤피스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가드진인 멜튼이 또 빠져 있고 딜런 브룩스도 빠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모란트나 데스먼드 베인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부진한다면 사실 승리를 가져가기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추가로 이제 골 밑에서의 수비가 좋은 카일 앤더슨까지 빠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잘해달랜 뭐 에반 모블리, 마카넨 같은 경우 최근에 슛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오늘 경기 조금 살아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갈란드가 돌아왔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커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사실 갈란드가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에반 모블리가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빅맨진드, 클리블랜드 빅맨진드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렵게 슛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갈란드가 어쨌든 세팅을 해주고 만들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오픈 찬스나 이런 기회가 많았다 치더라도, 갈란드가 빠진 상황에서 리딩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의 진짜 좀 야투감, 빅맨진들은 보통 쉬운 슛을 많이 시도하잖아요. 야투감에 의존했던 부분, 그럼에도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갈란드가 돌아오면서 저는 클블의 빅맨진들의 활약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일단은 봐요. 사실 뭐 멤피스 같은 경우도 최근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 경기를 멤피스가 무조건 진다 이렇게 보기 당연히 어렵고, 뭐 역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경기는 멜튼이 빠진 게 좀 많이 아쉬워요. 브룩스랑 자모란트나 베인이 4쿼터 내내 해주기는 조금 제 생각엔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분명히 둘 중 한 선수 정도는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벤치 구간에도 좀 이렇게 접어들고 했을 때 뭐 해줄 수 있는 웰튼 같은 자원, 아니면 뭐 브룩스가 있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부재가 아쉽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클리블랜드가 가져간다고 보고요. 언어버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215.5예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조금 낮은 기준점이 잡혀 있고, 뭐 1, 2점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5.5면은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글쎄 멤피스 같은 경우가 사실 이렇게 뭐 댈러스 뭐 이런 팀들이 상당히 높이가 좋잖아요.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팀들을 상대로 가끔씩 완전, 그러니까 가드진의 야투가 안 들어갔을 때 득점력이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또 생각이 뭐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 접근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샌안토니오. 이 경기 사실 토론토 승을 안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접근이고, 뭐 요즘 사실 뭐 많이 터지긴 해요. 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 사실 터질 수 있었어요. 제가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규 메리트 없다, 브루클린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는 그 갈등을 발판 삼아서 브루클린이 일반 승 정도는 해준다고 봤지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거의 풀라인업이에요. 물론 이 벤치 쪽에 와타나베나 미알류쿠 같은 괜찮은 자원들이 좀 빠져있긴 하지만 거의 뭐 풀라인업이고, 최근 뭐 경기력 자체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턴오버가 좀 있긴 하지만요. 시아캄이나 뭐 아누노비 이런 선수들의 그 전에 이제 벤블릿이 복귀하자마자 조금 살짝 아쉬웠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기를 뛰었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디존테 모레가 빠지고도 그러니까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확실히 부재가 좀 드러나요. 부재가 분명히 있고 맥더머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 그나마 오늘은 뭐 베이츠 디옵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돌아오긴 합니다. 테디어스 영도 이제 벤치 쪽에서 뛸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 승리를 따내기 위한 샌안토니오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토론토가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핸디캡에 있어서는 일단은 5.5 기준이고 해외는 6.5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토론토 더군다나 이거 제 생각에는 오늘 정배 중에 토론토가 제일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몰려서 바뀌든 해외에 따라서 바뀌든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팀이 만나면은 항상 박빙이었어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샌안토니오도 사실 뭐 돌아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벤치 쪽에. 그리고 사실 라인업 자체도 그렇게 만만한 라인업이 아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클리퍼스전이나 뭐 진단 경기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중간중간에 한번 어렵게 갈 뻔하게 뭐 그런 경기들도 나왔다는 점에서 이 핸디캡 접근은 제가 볼 때는 막 그렇게 엄청 안전해 보이진 않아요.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좀 토론토 마인까지는 그래도 보고요. 다만 이제 막 완전한 좀 주력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221.5인데 해면은 223이에요. 두 팀의 이제 템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고민해봤을 때 223.5를 받을 것 같은데 오바 마인보다는 저는 오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똥대 대결이죠. 뉴욕 대 인디애나. 사실 승패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전체적인 뎁스면에서는 뉴욕이 확실히 좋은 거는 분명해요. 뭐 랜들이나 미첼 로빈슨이 일단은 뭐 GT 너러스 노엘까지도 이렇게 GTD에 떠 있는 모습인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라인업 어떻게든 확인해봐야 되겠고, 인디애나는 뭐 듀아르테도 빠졌고 브록돈도 없고 지금 핸들러가 없어요. 뉴욕도 마찬가지로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캔바밖에 사실 없잖아요. 뭐 그나마 이제 벤치에 데릭 로즈 뭐 이렇게 있지만 뭐 거의 캔바 위주지만, 그래서 양 팀 다 핸들러가 없다는 부분에 사실 저는 공격이 상당히 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인디애나는 특히나 이제 벤치 쪽에 제레미 뭐 램이라든가 일단 뭐 르버트까지도 빠져 있고 브록돈 빠진 상황에서 르버트도 빠져 있고 듀아르테도 없고 벤치 핸들러인 이제 맥코넬도 없고 간간히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이제 마틴도 빠져 있고 벤치도 마틴이가 같고 주전 라인업에서도 지금 사이크스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은데 사이크스가 이제 주전에 올라와 있고 뭐 워싱턴, 제 생각에는 요거는 승패는 찍는다면 사실 뉴욕을 찍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랜들이나 뭐 너런스 노일 미첼 로빈스 나온다면요. 뭐 뉴욕을 찍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GTD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굳이 찍는다면 언더 209.5 뭐 해외는 20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7.5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언더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이 어쨌든 핸들러적인 부분에서 공격이 좀 매끄럽지 않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인디애나도 지금 마일스 터너 세로 수비 장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뭐 랜들이나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골 밑에서 뉴욕이 확실하게 털어줄 거라고 보이지 않고 뭐 포니에 같은 경우 야투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굳이 이 경기에서 뭐 하나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그래도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기준점이 상당히 낮은 리스크는 있어요. 양팀 다 100점 만점 넘겨도 좀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언더 쪽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 대 피닉스. 뉴올은 백투백이죠. 지난 이제 멤피스도 백투백이었어요. 멤피스도 이제 백투백이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도 사실 예측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도 에이튼이나 뭐 맥기 여기에 뭐 사레치나 카민스키 뭐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피닉스 빅맨즈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발란슈나스를 피닉스가 제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사실 뭐 제이 크라우드도 빠진 상황에서 캠 존슨, 미칼 브리지스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빅맨들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자일런 스미스로도 막기 좀 빡세 보이고 결국 이제 발란슈나스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경기에서. 문제는 뭐 조시아트 좋고 다 좋은데 브랜든 잉그램이에요. 결국에 뉴올리언스의 1옵션이 누구냐? 잉그램이거든요. 발란슈나스가 뭐 잘하고 뭐 다 좋은데 결국에 잉그램이 잘하지 못하면 뉴올리언스는 안 돼요. 자이언이 빠진 상황에서. 근데 잉그램이 이제 두 경기를 휴식을 취하고 두 경기 이제 부상으로 못 뛰었고 지난 경기 이제 유타와의 복귀전에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슛감이 안 좋은 날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슛감이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던지는 거 보면은 좀 말도 안 되게 던졌습니다. 그냥 아예 뭐 대충 던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슛감이 너무 떨어져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사실 매치업 상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잉그램만 잘해주면은 뉴올리언스 프렌이나 오바 쪽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잉그램의 활약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잉그램이 지난 경기 워낙 폼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의 뭐 에어볼 수준으로 슛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림이라도 좀 많이 맞고 좀 아깝게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은 오늘 경기 이제 좀 야투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확실하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피닉스도 인사이드적인 부분에서 좀 쉽지 않고 뭐 그렇게 봤을 텐데 지난 경기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막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피닉스가 가져간다고 보고요. 지난 경기 잉그램의 상태를 봤을 때 발란슈나스가 고군분투할 수는 있겠지만 잉그램이 뛰어난 활약을 하지 않는 이상 피닉스가 그래도 가져간다고 보고 어쨌든 뭐 자일런 스미스의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그래도 충분히 피닉스에 도움이 되고 있고 미칼 브리지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잉그램이 더 슈팅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반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브리지스라도 뭐 빠져있고 했으면은 잉그램이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슛 많이 나왔을 텐데 브리지스 컨테스트 하고 하면은 지난 경기 잉그램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오늘 경기 갑자기 살아날까 싶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피닉스 일반승은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8.5인데 해외는 7이에요. 애초에 국내가 높게 받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가 높게 받아서 솔직히 8.5는 저는 패스하고 싶어요. 8.5는 기준점에서 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해외를 따라서 7.5 정도로 바뀐다 한다면 저는 그래도 피닉스가 마인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그램의 상태를 봤을 때 피닉스가 그래도 마인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 배팅 자체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랜드리 자멧이 오늘 경기 빠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피닉스도 벤치 뎁스가 상당히 좀 아쉬워졌어요. 사실 샤멧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제 뭐 카메론 페인이나 뭐 샤멧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가 피닉스가 원활하게 좀 그래도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샤멧까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피닉스는 사실 물론 최근에 이제 캠 존슨이 크라우더의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어요. 야투적인 부분에서 득점에 있어서 잘 해주고 있지만 피닉스의 지금 문제는 어쨌든 외곽에서의 꾸준함이거든요. 근데 샤멧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샤프슈터로서 야투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샤멧이 빠진다? 만약에 오늘 경기 캠 존슨이 좀 안 터지거나 캠 존슨이 최근에 좀 잘 터져요. 근데 안 터지거나 뭐 데빈 부커가 슛감이 좀 안 좋다 하면은 뭐 뉴올리언스가 충분히 해볼만 해요. 왜냐면 피닉스에서 다른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체를 해줄 자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해볼만 해 보이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캠 존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야투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래도 터진다고 보고 마인을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24.5까지. 저는 오바 봅니다. 오바 기본적으로 오바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양팀 다 기본적으로 골밑이 그래도 조금 더 느슨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에 이제 외곽에서의 싸움인데 외곽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제 생각에는 뭐 언어바의 갈림길이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외곽이 들어가자 조금 들 터진다 하더라도 골밑에서의 득점에 있어서 그래도 많은 득점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뉴올도 발렌슈나스가 그래도 버티고 조시아트 인사이드 괜찮고 피닉스도 뭐 에이튼 빠지고 맥기 빠졌지만 잘런 스미스가 득점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CP3에 이제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요. 캠 존슨 요즘 야투 괜찮고 해가지고 그래도 찍는다면 오바 쪽 나와 보입니다. 사실 뭐 뉴올리언스 프렌 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오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야투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뛰는 선수들이 야투감이 상당히 중요해서 뭐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분석을 하고요. 다섯 번째인 게 LA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세크는 거의 풀이에요. 리션 홈즈 빠져있고 거의 풀 라인업이고 레이커스도 뭐 AD가 빠진 상황에서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요. 뭐 르브론이 GTD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에이버리 브래들리만 이제 GTD 정도에 좀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사실 오바가 제일 괜찮아 보였는데 기준점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해외 231이에요. 어제 뭐 샬럿 워싱턴 샬럿 그 경기만큼이나 이제 기준점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이렇게 높은 기준점은 거의 쿼터당 60점을 기대하고 이제 오바를 찍어야 되는 경기인데 한 쿼터만 놀아도 언더거든요. 거의 언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뭐 70점 이상을 한 쿼터에 박아주지 않는 이상. 어제도 사실 제가 워싱턴 대 샬럿 오버를 주력으로 갈라 했다가 기준점이 231까지 거의 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패스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버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도 이거 그냥 오버를 여전히 똑같이 봅니다. 오버를 보고요.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들의 활약 득점에 있어서나 뭐 활약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크가 이제 가드진의 수비나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뭐 르브론이야 최근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말릭 몽크 아니면 레이커스의 벤치들도 최근에 힘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적으로 레이커스가 충분히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세크를 맞아서 세크라멘토도 어쨌든 이게 레이커스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레이커스 홈이나 골스 홈 오면 선수들이 뭔가 좀 보여주려고 왜냐면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보여주려고 좀 더 집중도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크도 그런 류의 팀이에요. 집중도가 경기마다 달라요.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팀이잖아요. 뭐 잘할 때는 뭐 엄청 잘하다가 못할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세크가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버를 더 보는 거고 LA 레이커스 승을 보고요. 핸디캡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 그렇게 낮지 않은 기준점을 받았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뭐 오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팍스가 그래도 최근에 득점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뭐 벤치에 어쨌든 다비온 미첼이라든가 뭐 버디 힐드 제 생각에 오늘 힐드가 좀 잘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자, NBA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